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6회차 정시시험 지난 6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이 되겠네요. 네, 51번 문제 3장 문제입니다. 서비스 전달 시스템 종류 중 세 가지가 있죠.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고객화 위주라는 건 당신한테 맞춰주겠습니다 라는 관점이 가장 어떤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다. 그래서 개별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고객화 위주 서비스 전달 시스템 문제 유형은요.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은 꼭 아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위주의 전달 시스템에서 내용을 끌고 와요. 그 문제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최근에 보시는 것들 중에 이 문제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2018년도 11월 달에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은 20년도 6월, 21년도 4월, 22년도 1월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고객의 욕구가 서로 다양하고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결국 고객의 유형, 여기 형태에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1번. 2번 보편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 내용이 복잡한 특성을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2번 내용 같은 경우가 잘 보면 얘가 프로젝트 위주가 되는 거죠. 얘가 프로젝트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 아니라 얘가 프로젝트 위주라고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걸로 체크하고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최근에 가장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위주에 대한 설명이 꼭 내용에 틀린 보기로 들어간다라는 관점을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해스캣이 제시한 전략적 서비스 비전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뭘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이 해스캣이 제시한 전략적 서비스 비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게 된다면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게 수익 체인에 대한 서비스 수익 체인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분류 기준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 얘가 이제 외부겠죠. 서비스 개념, 내부와 외부 중간에 있는 그다음에 운영 전략, 전달 시스템 이게 내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는요 서비스 수익 체인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략적 서비스 비전의 구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수익 체인의 그 네 가지의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아니라 내부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니까요. 운영 전략, 전달 시스템.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 가운데 있는 서비스 개념, 서비스 가치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표적 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 문제는 21년 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건 5번이에요. 산업구조의 유동성이에요. 얘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에 보시는 1번, 2번, 3번, 4번이 다 들어가는 서비스, 전략적 서비스 비전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네 가지죠. 이해가시죠?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옆에다가 꼭 선생님 이건 학습하실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고도로 차별화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활용 사례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게 뭘까요? 자, 리츠칼튼 호텔의 서비스 활용 사례를 모두 찾으랍니다. 리츠칼튼 호텔. 이 문제는 20년 8월, 2018년 11월 이때 동일 유형이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20년 5월,
21년 12월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고객 기호 카드 들어가죠.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2번 나 고객 코디네이터 해당합니다. 분명히 다 고객 인지 프로그램. 리츠칼튼 호텔을 뭐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기존 고객을 선생님 특별히 대우하는 맞춰주는 서비스. 라 고객 이력 데이터베이스 맞죠? 자, 이 문제 유형을 잘 보면 모두 선택한 것으로 올바른 거 가, 나, 다, 라가 다 들어갑니다. 네, 가나, 다라가 다 들어가요.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만약에 여기에 지금 그럼 빠져 있는 게 그럼 뭐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본서에서 알고 계시는 수첩 이름이 빠져 있죠. 그 우리가 고객 취향 수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취향 수첩을 만약에 마에다 갖다 집어넣었다면 5개 저희가 리츠칼튼 호텔에 대해 알아야 되는 5가지의 서비스 활용 사례는 다 알게 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 향후에 다변화될 것도 대비가 가능한 기출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브래디와 크로닌이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 중 품질 차원 상호작용 품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여기서 보면 결과 품질이 있고요. 물리적 환경 품질이 있고 상호작용 품질이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의 품질 차원. 자, 이때 가장 쉬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상호작용 품질이에요. 왜냐면 저도 기본서 수업을 할 때 말씀드리지만 상호작용이라는 저 네 음절의 단어는요. 직원과 고객을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왜냐면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할 테니까요. 저희가 뭐 개론 1장에서 배우시는 솔로몬과 구투만의 접점의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는 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보기에서 직원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직원에 관련된 내용. 그럼 한번 찾아보면 기술 아니죠. 나 정책 아니에요. 다 전문성 아닙니다. 라 편의성 아니에요. 그럼 처리 시간 맞아요. 이거 처리 시간. 태도 및 행동 맞아요. 결국 이 문제에서 보면 마와 바가 답이에요. 그럼 강사 앞에 있는 전문성이나 기술은 직원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3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릴 때 꼭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 품질이거든요. 결과 품질에는 2가지가 있고요. 전문성과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중에 이 결과 품질만 정확히 구별만 하고 계신다면 상호작용 품질은 직원 얘기하겠네. 물리적 환경 품질 얘는 결국 고객 편의상 얘기하겠네. 이런 관점이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3가지로 꼭 구별하셔서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1장 문제고요. 저희 서비스 기법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 또한 선생님 워딩이 바뀌어지는 문제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동일 유형으로는 20년도 10월, 22년도 4월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고 총 6번이나 출제가 됐네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결국 3년 동안 9번째 보시는 문제입니다. 1번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로 명문화합니다. 맞습니다. 2번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정량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지시돼야 됩니다. 맞아요. 4번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맞죠, 이것도? 최상의 표준은 고객의 요구에 대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일선 직원들이 아니라 그럼 누가 하나요, 이거? 핵심 경영진을 중심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안 되죠, 선생님. 이러면 전사적이고 현장에서 고객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응대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명백하게 선생님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고 이게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해가시죠?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표준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에 대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사적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딩을 바꾼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 유형들 이렇게 문제 유형들을 바꾸고 유사 유형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문제를 보시면 무조건 다른 보기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되지 않았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른 것들 저것들을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미스테리 쇼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미스테리 쇼핑에 대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잘 보면 동일 유형이 더 많아요. 21년 8월, 20년 5월, 18년 4월. 유사 유형이 19년 5월, 21년 4월.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이 문제 또한 워딩을 바꿔요. 근데 워딩을 바꾸는데 이 문제는 독특할 정도로 동일한 워딩이 반복적으로 정답이 되고 있다는 소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번 조사 리스트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맞겠죠? 2번 고객 서비스 현황 및 환경에 대한 평가 진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아요. 미스테리 쇼퍼. 직원 자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요. 3번 기업의 손해가 되는 불량 종업원의 감시와 처벌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사람 자르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답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서비스 제공 실패를 파악하고 개선과 보완점을 발견하여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맞겠죠?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객이겠죠. 서비스 수준에 한 번이라도 불만을 느끼게 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 또한 올바른 내용으로 나와 있는 1번, 2번, 4번, 5번의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만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3번 보기가 지속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쉽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가 누굴까요? 전략론에서 학자를 물어봅니다. 라는 문제만 보고도 이 장 서비스 실패에서 나온 거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할 정도예요. 왜 그럼 여기서만 나오니까요. 동일 유형은 21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19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결과가 고객의 기대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경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고객의 기대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경험입니다. 너무 길면 기대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이 키워드를 갖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벨과 잼캐입니다. 기대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1번 자이다물과 파라수라만 베리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허용 영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세서와 하트, 원래는 헤스켓, 세서, 하트죠.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존스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저희가 something wrong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이 영어 표현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 또는 win만 따로 나누면 win 열악한 서비스 경험. 열악한 서비스 경험. 이해가시죠? 원래 존스턴과 윈은 따로따로 돼 있어요. 베리와 레너드 그리고 파라수라만까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서비스 실패의 정의 내용과 학자를 연결하는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게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학자 문제는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 안 하려고요 하십니다만, 학자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정의 내용을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특정한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들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비드 보웬과 에드워드 로울러가 제시한 권한 위임에 잘 맞는 조직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이 권한 위임에 잘 맞아요. 이런 조직이 있어요. 이걸 갖고 지금 제시한 거고요. 이 문제는 22년 1월 달에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6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런 패턴은 거의 못 봤거든요. 여지껏. 유사 유형은 21년도 3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골라낼게요. 잘 맞는 조직. 1번,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가 쉽다.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 쉽다? 아니죠. 이건 사업 환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로 바꿔야 돼요. 1번은 해당하지 않네요. 2번, 기술이 일상적이지 않거나 복잡합니다. 일상적이지 않거나 복잡합니다. 얘는 맞죠. 분명히. 그죠? 3번, 고객과 주로 단기적인 계약 관계를 갖는다. 이거 좀 뭐 이상하죠? 네, 고객과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4번, 사업 전략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조직이다. 맞을까요? 네, 사업 전략이 차별화나 고객화되어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5번, 임직원의 성장 욕구가 높은 반면 낮은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임직원이 높은 성장 욕구나라고 돼 있다는 건 뭘까요? 두 개 다요.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5번 보기가 꽤나 자주 틀린 보기로 출제가 되거든요. 5번 보기.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져가려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해가시죠?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20년도 6월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19년도 11월, 21년도 7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기업의 장기적 견해. 기업의 장기적 관점으로 뭘 볼 때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니죠. 이거 1번은 해당하지가 않죠.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2번,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발생하죠, 이거. 3번,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서비스. 맞아요, 이것도. 4번,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및 노동 집약성. 맞고요. 5번, 고객을 수치로 보는 견해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2번, 3번, 4번, 5번에는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를 다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시했어요. 네 가지. 이해가시죠? 이 네 가지를 갖고 기본적인 문제는 이 네 가지를 갖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하나, 생산과 소비의 노동 집약성 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보기를 5개로 만들고 워딩을 바꾸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관점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아닌 거를 끌어다가 선생님 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두 가지의 문제 형태가 존재한다는 관점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월하게 풀어왔던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6장 문제네요. 다음 중 트렌드, 저희가 알고 있는 트렌드,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트렌드에 대한. 이 문제는 동일 유형만 나왔어요. 2021년 1월 달에. 그 전에는 19년 3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방향으로 쏠리는 현장, 경향, 동향, 추세, 스타일 등을 뜻합니다. 맞아요, 이거 트렌드. 2번, 트렌드는 생성, 성장, 정체, 후회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으로 시대 정신과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트렌드도.
3번 트렌드는 공간적으로 미시, 거시, 초거시 트렌드로 구분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4번 트렌드는 시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 트렌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읽으면 읽을 때마다 다 맞아요. 5번 시간적인 측면에서 트렌드는 1년 정도 지속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음에 급속히 사라지는 패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패드와 구별되셔야 됩니다. 패드를 이제 다른 말로 유행이라고 저희가 부르기 때문에 요 관점인 거고요. 이 문제는 왜 읽어드렸느냐? 1번, 2번, 3번, 4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서에서 잘 못 보세요. 네, 기본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읽어드렸느냐? 5번 보기가 매번 반복되거든요. 틀린 보기로. 이 패드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문제 스타일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위에서 보신 대로 동일 유형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3번, 2번 시험까지 3번 출제되는 동안 내내 오답이 지금 이놈의 5번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번호는 바뀌었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3번, 4번은 기본서에서 잘 못 보세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내용을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쉬운 건 패드, 유행과는 트렌드는 구별된다. 이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회차 시험도 크게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전략론 1번부터 30번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한참 뭐 고민한다든가 이런 문제 없이 쭉 문제를 풀면서 그냥 문제 보고 답 나오고 이럴 정도의 형태의 유형들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던 아마 7회차 시험도 거의 엇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보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만으로 충분히 나는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매번 똑같지만 나는 다른 솔루션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나눠져 있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네이버에 제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나는 꼭 한 번에 붙어야겠어 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제가 만든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지 못하는 챕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20개 개론, 전략론, 실무론 파트와 더불어 교재 외 기출문제 됐던 파일까지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만 하더라도 해당 챕터에서 왜 이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실제로 기본서 한 번만 딱 보시고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기본서도 없이 충분히 키워드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니요. 평균 80, 90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하십니다. 여지껏 합격하신 분들이 다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나는 누르기 싫은데 그럼 누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크게 관여하지 않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